전국에 계신 메타패스트 회원 여러분, 그리고 멀리 해외에 계신 글로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줌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사 김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2,000명 넘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4월 들어서 우리가 할 일이 엄청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할 일이 많아서 도저히 제가 1시간 갖고는 어, 강의를 채울 수가 없어서 2시간 할지 모릅니다. 2시간. 예. 대신 2시간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지금 30캐시 받으시는데 2시간 다 참여하신 분에게는 1000캐시 드리겠습니다. 1000캐시. 그래서 주변에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있으면 연락해서 많이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 지금까지 4월 1일 만우절날 보내드리는 공식 조크였습니다. 뻥이었습니다. 네, 어, 4월 1일 한 번씩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좋겠죠. 뭐 되게 재미없으셨죠? 되게 오늘 좀 그 잠시 속았다 하시는 분은 눈물 보내주시고, 나 안 속았다 하시는 분은 하트. 예. 그래도 좀 잠시 많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4월 초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눈물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실제로 우리가 4월 달 할 일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소영수 총괄 대표님께서 또 새로운 지금 공지사항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사업자 입장에서 뭔가 또 다시 새롭게 분석하고 정립하는 어떤 내용인가를 정립하는 그런 거를 한번 좀 다뤄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자료와 더불어서 제가 생각하고 분석한 우리 메타패스트 사업 한번 어,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해 볼까요? 자, 오늘 슬라이드 쇼. 네, 메타F 그룹이죠. 인류의 꿈을 메타버스 안에서 실현해가는 기업. 하나씩 하나씩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올해 내년에 게임으로 전 세계를 띄우고 나면 메타버스가 남습니다. 자, 메타버스 안에서 어, 하나씩 하나씩 인류의 꿈을 실현해가는 그런 우리 메타 그룹이 될 겁니다. 오늘의 화두가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생각해 볼까요? 자, 오늘 무엇을 생각해 볼까요? 어떤 주제를 잡았을까요? 한번 볼까요? 에, 메타패스트 모든 회원은 게임 인류로 거듭나라. 자, 게임 인류로 거듭나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게임 인류. 자, 우리가, 이게 지금 이제 뭐 50대 이후, 60대 이후는, 메타버스 게임은 거의 접해보지 않은 세대인데, 10대, 20대, 30대는 메타버스 게임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되게 이 게임 인류화됐다. 게임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오고 하면 이게 뭐야 뭐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메타페스트를 만나서 게임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감각, 새로운 상상력, 새로운 창의력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 도움이 되진 많은 완벽한 거를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게임이 인류로 거듭나다는 게 어떤 건가, 이런 걸 한번 좀 짚어볼까 해요. 자, 그러면 시대에 따른 이게 뭔가요? 권력의 이동.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었던 시절에서 기업이 권력인 시절로 바뀌었고, 그리고 지금은 개인이 권력인 시대로 바뀌었다. 이렇게 어, 학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죠. 국가 권력인 시대, 우리나라로 치면 산업화 30년 동안 삼성그룹, 현대, 대우그룹 등이 산업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 세계 최빈국에서 전 세계 최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죠. 인류 역사상 이렇게 단기간에 4, 50년 만에 이렇게 떠오른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산업화에 성공을 동남아시아는 산업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가 쑥 올라가는 거였죠. 자, 그리고 다음 시대가 왔죠. 산업화 시대 이후에 인터넷 모바일 시대 30년이 왔습니다. 네이버, 카카오톡이 주류를 이루는데 전 세계는 페이스북이나 구글 이런 SNS를 장악한 그런 1등은 우리가 못했죠. 자, 이제 다음 시대가 옵니다. 무슨 시대? 메타버스 30년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뭐 제페토 도전하고 막 그러지만 아직 그 명확한 흑자 저는 못했습니다. 자, 페이스북, 뭐 구글 등에서도 메타버스에 대비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게 기업이 장악하지 못한 상태다. 자, 그러면 이 시대 메타버스 30년을 장악하기 위해서 깃발을 들고 나온 회사가 있었으니 플랫폼이 있었으니 메타 F 그룹입니다. 메타버스 NFT 게임 세계 재패를 꿈꾸며 등장했죠. 그리고 3년 동안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창조적 도전 정신. 자, 이것이 게임 인류의 기본이다. 창조. 자, 그렇다면 메타버스 시대는 도대체 뭐냐?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초월한 공간에서 현실 가상 공간에서 현실에서 만나듯이 만나지는 그런 것들이죠. 게임을 하고 수익 창출하고 비즈니스하고 창작 활동을 하고 그 안에서 친구도 사귀고 사회 활동도 하게 된다. 이 메타버스 인류가 곧 게임 인류하고도 통해요. 게임 인류는 이런 가상 세계에서 친구도 만나고 사회활동도 하고 그래서 누구나 메타버스 안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꾼다. 이 세계는 모든 상상이 가능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메타버스는 어떤 플랫폼이 장악하고 있죠? 게임 플랫폼이 장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임을 통해서 전 세계 유저를 모으면 이런 식으로 곧 메타버스, 우리 메타페스티스의 최고 메타버스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적응하고 익숙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될 건 메타페스티스 게임이란 메타버스 NFT P2E 게임, 인류 역사 최고의 스포츠 게임인 경마를 메타버스 NFT P2E 게임으로 재탄생시켰고 바로 가상세계 소유권이 인정된 가상의 NFT 경주만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가상의 NFT 경주만은 만드는 것이 100만 마리 끝났죠.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또 다른 가상의 NFT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뭘로? 아이템으로. 이 아이템에 주력하라. 아이템이 뭐냐? 이거예요. 아레나 스타디움이라는 가상 경기장에서 우리 NFT 경주마가 경기를 펼칠 때 게임 유저가 한 곳에서 경쟁하며 게임을 즐기는 신개념 블록체인 게임이 우리의 게임인데 5가지 파생 영역이 생기더라. 메타버스 영역 우리가 장악할 수 있다. NFT 영역 요거는 올해 안에 우리가 탑 클래스로 올라가지 않을까. P2E, 자, XCPT가 탑인데, 자, 그보다 훨씬 뛰어난 제 P2E 2세대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코인, 생태가 미비한 이 코인 세계에 우리가 또 장악할 수 있습니다. AI 챗 GPT. 많은 기업들이 AI를 장착하는 순간 주가가 폭등합니다. 자, 그런 거죠. 그런데
AI는 뭐다? 지능지수 높은데 감성이 부족하다. 자, 우리는 NFT 경주마에 AI를 장착하는 순간 감성도 장착된, 지능지수 장착된 그런 AI를 장착한 NFT가 탄생한다면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이런 모든 걸 만들어내신 우리 강한철 회장님이시죠. 자, 게임의 지존, 그리고 블록체인의 지존,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자, 이제 메타베이스 플랫폼, 전 세계 메타버스 NFT P2E 게임의 선두에 서기 위해서 메타베이스 플랫폼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보완해주는 차원에서 메타페스티스 거래소를 만듭니다. 그 거래소가 오히려 더 전 세계를 커질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또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메타 F 그룹 경영철학은 뭘까요? 자, 우리의 경영자 강원철 회장님의 경영철학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개척 시대를 거치면서 나눔 경영을 실천했습니다. 이 나눔 경영은 메타버스 시대의 최적의 경영 이념입니다. 자, 그리고 참여 경영, 우리 플랫폼에 많은 회원들을 참여시켰죠. 참여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기한 1년에 1,000억 이상 벌어갔던 그 갑부의 대열에 섰던 경험치가 통큰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통큰 경영 하시죠. 그리고 이제 투명 경영까지도 펼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3년에 걸쳐서 우리는 그야말로 대기업 수준을 발전해서 이제 또 다른 경영 이념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걸 바탕으로 창조적 도전 정신이라는 시대 정신과 될 때까지 하는 행동 지침으로 여기까지 만들어 왔는데 이제 또 다른 새로운 경영 이념이 나오자. 뭘까요? 이제는 정도 경영입니다. 이제는 정도입니다. 뭐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대기업형으로 변화되고 있다. 모든 것이 이제는 그동안에는 계급장도 팍팍 주고 전쟁을 일으켰으니 이제 훈련되지 않았던 막 주고 갔는데 이제는 모든 게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하나씩 바뀌어진다. 자, 이런 경영 채널을 가지고 있다. 나눔 경영, 참여 경영, 통큰 경영, 투명 경영에 정도 경영이 또 플러스 됩니다. 자, 그래서 상상 이상의 플랫폼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메타F 그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축 메타F 그룹은 베트남에 본사를 두고 있고, 지금 베트남의 라이센스 낸 것 때문에 우리 강원철 회장님께서 베트남 본사에 들어가셨죠. 라이센스 실사를 받는 1년에 한 번씩 받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사 받으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그것이 끝나면 필리핀 넘어갔다가 자, 일을 좀 보시고 미국으로 가실 것 같아요. 자, 전 세계 글로벌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축이 있죠. 네 개 축이 있는데 우리 메타페스티스는 플랫폼 그리고 메타페스트 거래소 그리고 마주 회원이 없는 플랫폼은 의미가 없죠. 마주 그룹 이미 성공적으로 형성됐습니다. 30만 명 형성됐죠. 자, 이제 뭐죠? 유저 그룹. 유저 그룹은 얼마나 갈까요? 100만 명을 돌파해서 뭘로 1,000만 명 유저 가자. 그럼 100만 경주만 확보했고 마주 그룹에 의해서. 자, 그리고 이제 1,000만 회원을 목표로 달려간다. 그것이 이루고 나면 우리는 뭐가 될까요? 메타버스 NFT 게임 세계 재패를 이루는 우리 메타F 그룹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는 방향이다. 라고 본다면 메타F 그룹은 이렇게 자회사들이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겁니다. 제일 핵심은 메타베이스 플랫폼 그리고 메타베이스 익스체인지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베트남에서의 입지 최상이죠. 그리고 베트남에서 우리 직원들의 복지 베트남 삼성이라고 할 정도로 최상의 복지를 가지고 있고 막강 개발팀을 보유하고 있고 그들이 만들어낸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진을 또 개발했습니다. 그것은
현재는 언리얼 유니티 엔진이었는데, 자, 유니티 엔진을 써가지고 우리가 게임을 돌리다 보니까, 아, 우리의 게임은 이 수준 갖고도 되질 않아요. 그래서 또 다른 차원 있는 엔진을 아예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현재는 2대 엔진인데, 3대 엔진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언제 메타페시스 게임을 뜬다. 우리의 메타페시스 엔진을 별도로 만들었다는 거. 대단한 거죠. 아, 경주막 게임, 온라인 경막 게임. 우리는 메타버스 NFT 경주막 게임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자, 이 세계는 절대로 라이센스를 내기 어려운 세계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초로 이런 라이센스가 났다는 거, G1, G2, G3, G4까지 나서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곳에서 우리의 게임을 대대적으로 펼칠 수 있다. 이런 라이센스를 확보했다는 게 대단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4월 달 우리가 바뀌는 내용이 뭐냐 이걸 보겠습니다. 바뀌는 내용. 게임 인류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는데 자, 바뀌는 내용이 뭐냐 보죠. 8가지만 뽑아봤어요. 이제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바뀌는 내용 8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크립토 카드사를 설립한다는 겁니다. 뭐냐? 카드를 발행을 신청해서 마스터카드, 비자카드에서 만들러 가니까 맨날 리젝트도 나고 뭐 작은 거 갖고 뭐 시비 걸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자꾸 늦어져. 회원들의 불만도 많아지고 에이 우리 회장님 뭐죠? 통큰 경영입니다. 직접 만들어 버리지 뭐. 그래서 크립토 카드사 설립하기로 했고 신청해서 지금 이제 곧 이게 승인이 나면 직접 운영을 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럼 우리 카드 신청하면 그때그때 초고속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본사에서 완벽한 에이전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다른 회사에 다른 있는 사람들도 이 카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크립토 카드. 자, 우리 회사 몰려오겠죠. 이 카드 하나만 마케팅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는 직접 카드사를 설립한다. 자, 두 번째 호재죠. 우리 회사 호재. 자, 크립토카드사 만든다는 건 호재고. 두 번째, 메타에스 토큰 이제 대형 거래소에 심사를 해놨습니다. 심사 중입니다. 맥스닷컴, 게이타이어닷컴. 보통 뭐 전 세계 한 20위권 안에 드는 그런 대형 거래소들인데 의미가 뭘까요? 현재는 우리 자체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데 메타에스 토큰. 자, 이제 대형 거래소 상장되게 되면 뭐가 되죠? 사자 모든 거기에 있는 회원들은 사자 세력이 되겠죠. 사자 세력이 유입된다. 그리고 그 안에 속속들이 있는 뭐 세력들이 우리 거 보고 30억, 50억, 100억, 300억 들어오면 메타에스 토큰 자 여기에 심사에서 통과돼서 상장이 되면 뭐 이건 뭐 이제 상장되는 건 규정사실이죠. 상장이 되면 S 토큰 가격 당연히 오르겠죠. 네, 이제부터 우리는 메타에스 다시 사 모아야 되는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보죠. 자, 세 번째 뭘까요? 우리가 지금 아이템 결제를 뭘로만 하죠? USDT로만 하는데, 곧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결제가 추가됩니다. 이것은 게임 라이센스를 가진 회사의, 게임 라이센스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위력이죠. 그래서 게임 회사 거의 없는 이런 실제 카드로 다 아이템 결제를 한다. 이런 거의 없는데 자 우리가 카드로다도 아이템 결제를 할 수 있는 이건 뭐 현찰로 하는 거와 같은 개념이죠. 자 이런 것들도 곧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후에 기타 다양한 페이라든가 뭐 결제 뭐 이런 것들이 또 결제 시스템이 장착이 되겠죠. 예정된 대로. 자, 네 번째 이제 그동안에는 회사가 태동돼서 회원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뭐 부대장이 필요하다 계급장 달아줬습니다. 중대장 필요하다 달아줬어요. 나 대대장 할래? 나 이렇게 조직 많은데 대대장 하고 싶어? 하겠습니다. 키워주세요. 계급장 팍팍 달았어요. 난 대대장 안 돼. 연대장 할래? 그러면 또 거기다 팍팍 계급장 줬어요. 자, 그런데 이제 30만 대군이 형성됐습니다. 이제는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대교평입니다. 그래서 자동 승급제를 이제부터 도입하고 이것이
이제 4월 1일에서 5일 뭐 이제 전산 업그레이드가 이것저것 막 될 텐데 업그레이드 되면서 직급이 변화되죠. 이제 정상 직급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조직이 안 돼 있는데 계급장을 달았었다 그러면 당연히 계급장이 내려오겠죠. 그리고 조직이 됐는데 아직 계급장을 못 달았다 그런 분은 자동 승급제에서 승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실질적으로 누구나 다 뭐가 되죠? 에이전시 되고 총판 되고 어드바이저 되고 월드 어드바이저 될 수 있는 무한 경쟁 체제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들 외부에 있는 선수들 자 이제 빨리 와라. 열심히 하면 최고 직급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 회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변화되는 변화의 한 과정이다. 글로벌 배팅 이벤트가 이제부터 본격 가동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이벤트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한국 배팅은 중단하면서 글로벌 배팅 이벤트들이 이루어진다. 속속들이 이런 것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 글로벌 이벤트를 위해서 회장님이 필리핀을 먼저 띄우고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고 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의 남미, 멕시코 등등 순회하면서 띄우고 어, 다시 거기가 어느 정도 되면 동남아시아, 일본, 인도, 중국 등에 띄우고 돈이 제일 많이 부호들이 제일 많이 모였던 두바이를 입성한 순간 우리의 토큰과 NFT 경주마의 가격은 폭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시작,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안 체제 강화합니다. 보안 체제를 본격적으로 강화하는데 지금 우리 아이디들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몇 차례 있었죠. 우리 몇 차례 비밀번호를 전체적으로 다 바꾼 적도 있었고 요번에는 대대적으로 전 회원의 아이디 변경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자, 아이디 변경 나갑니다. 자, 우리 게임 회사는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자, 글로벌 채팅방 분양이 개시되고 있습니다. 한국 채팅방도 이제 가능하긴 한데 지금 배팅이 중단된 한국은 배팅이 중단된 상황에서 좀 더 우리가 심층 연구해서 방법론을 좀 더 깊이 찾아봐야 될 부분은 있다. 이렇게 정도만 말씀하시죠. 어쨌든 채팅방 분양이 이제 곧 시작되죠. 구체적인 공지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채팅방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면 경주마의 경기 출전 한도가 증가합니다. 채팅방, 채널방이 증가하는 글로벌 채널방이 증가하면 경기 출전 한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경기가 마음껏 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템 지급 보너스를 여태까지는 캐시로 줬어요. 그런데 이제 USDT로 지급한다. USDT는 돈과 똑같은 거죠. 여기 지급 보너스는 1차적으로는 이제 조금 낮은 수준 지급 보너스를 주는데 단계별로 이 퍼센트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상하죠. 에이전시 5% 디스트리뷰터 2.5%, 어드바이저 1.5%, 월드 1% 이렇게 USDT를 지급하는데 현찰과 같죠. 자, 이것을 단계별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 됩니다. 자, 이렇게 메타베스트 이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체제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게임 회사가 뭔가 게임 회사에서의 회원의 어떤 자질은 뭔가 게임 인류에게 도대체 뭔가 요거를 잘 판단해야 돼요. 자, 요거는 뭐 얘기 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자동 승급제가 나오는데 경주마 출전, 로그인 패스, 단화 직급 형성, 뭐 메타 캐시 이동, 뭐 메타 F 이동, 메타 S, 뭐 추천 회원수 이런 것들 통틀어서 최소 10회 이상의 경제 활동을 한 달에 했을 때
살아있는 액티브한 회원들을 인정한다는 개념입니다. 경제활동이라는 게 나왔어요. 야, 경제활동이 뭐냐? 가상세계에서 경제활동. 로그인만 해도 한 경제활동을 인정해주고 경주만 출전하면 경제활동. 그러면 뭐 경주만 한 10번 출전하면 그 아이디는 뭐 인정되는 거네요. 이렇게 경주만 출전하면 로그인 당연히 해야 되겠죠. 등등등 이런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가면서 실제 자동 승급제가 적용되면 우리가 또 체크해 보면 나오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자들이 또 체크하면서 익숙해지기를 바라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경마의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최초의 경마는 3,500년 전부터 시작됐고 고대 그리스에 2,700년 전에 올림픽에 채택됐었는데 패권을 지닌 나라들이 다 이 경마를 지녔다. 그것은 오프라인 경마였죠.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돼서 온라인 경마가 시작됐다. 자, 그런데 그 온라인 경마는 오프라인하고 다르게 불법이더라. 왜? 말이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그런 말들이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온라인 경마의 새로운 장을 펼친다. 즉, NFT화된 경주마를, 소유권 인증된 NFT화된 경주마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화폐제도 집어넣고, 코인이라는 화폐제도까지 집어넣고, 첨단 기술 동원해서 새로운 경주마 만들면서 새로운 온라인 게임의 시작을 열렸다. 자, 이것이 기존 경마의 새로운 역사를 펼치게 된다. 이것이 게임이죠. 게임화했다. 완벽한 게임화를 했다. 그래서 기존 오프라인 게임보다 더 재밌는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게임을 만들어냈다는 것. 위대한 창조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게임이 뭐냐 이거 게임이. 게임은 우리 게임이 인류가 되려면 게임이 뭔지를 알아야죠. 게임이 뭔지. 게임은 즐기는 놀이를 넘어서 인생의 낙이자 삶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게임은 인류에게 무한한 창조력을 심어준다. 중세 시대는 지금은 뭐 안 그렇지만 중세 시대는 귀족과 평민이 나눠졌죠. 그런데 다른 게 있다고 문화가 다르다. 평민은 하루 일과를 9시부터 6시까지 예를 들어 끝내고 나면 평민들은 와서 우리 지금은 좀 소주 한 잔, 막걸리 한 잔, 술 먹으면서 하루를 풀고 푸는 것이 주였는데 귀족들은 명문가들이 뭐를 했다? 샴페인 한 잔 하면서 게임을 즐겼다는 거예요. 퇴근 후 게임을 즐기는 것이 귀족의 문화였다. 게임은 귀족 문화입니다. 특히 경마는 귀족 문화예요. 귀족 문화. 그래서 요즘엔 승마. 제 조카도 있는데 돈 잘 버는 CEO예요. 토요일 날은 무조건 승마합니다. 그것이 옛날의 귀족 문화다. 그게 바로 게임의 문화다. 이렇게 본다면 왜? 술 한 잔 먹으면 육체적 쾌락으로 빠져버리고 끝나버리지만 게임하면 창조력이 생긴다 이거예요. 무한한 창조력 생긴다. 삶의 원동력이 돼. 내일 무엇을 할 건가 막 생겨나. 아이디어가 팍팍 나와. 이게 게임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게임 회사에 우리는 온 거예요. 그러면 창조력이 팍팍 나는 그런 인류가 돼야 돼요. 자, 게임은 교육으로 디지털 치료제로 e스포츠로 막 발전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 뭐가 나왔다? 메타버스 게임이 나오고 블록체인, NFT 게임, 가상화폐가 도입되면서 P2E 게임이 성공을 이루자 게임이 비즈니스로 바뀌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메타버스는 어떻게 바꾸느냐? 생활 속의 게임으로 바꾼다. 기존 시장 유저는 그대로 다 유입하고 뭐 경마 시장, 아니 게임 시장. 그런데 여기에 수많은 새로운 직업군이 탄생한다. 가족과 친구가 함께하는 그런 게임을 만들었다. 그리고 뭐 귀족 플랫폼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에 참여자 수익 창출 최고로 해서 고소득까지 줍니다. 그리고 이제 깜짝 놀랄 만한 AI, AR, VR, 홀로그램이 장착된다면 첨단 기술로 대중을 선도하는 문화가 될 것이다. 이것으로 메타버스 국민 게임으로 만들어가는 게 우리 메타패스가 갖는 방향이자 이 시대의 미션이다. 사명이 아니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게임 살짝 들여다볼까요?
일단 게임 뭐가 돼야 돼? 쉽고 빠르고 재밌어요. 한번 해보면 2분이면 누구나 다 쉽고 빠르고 재밌다는 걸 깨닫게 되죠. 전 세계가 열광하고 짜릿한 역전의 스릴과 폭발적인 감동이 있으니까 저는 홀짝에서 99회를 타봤어요. 10개 쳤더니 1000개 들어오더라고요. 자, 그런 한방도 있더라. 거기에 그리고 웃음마 맞추기의 이 분석력 재밌죠. 그래서 모든 마주는 배팅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다 경험해 보셨죠? 자, 그리고 구성을 보니까 이렇게 뭐 분석력도 있고 배팅도 들어가고 여기다 12가지 패턴이 있어가지고 이 패턴을 읽어내는 것도 재밌는 그런 것들. 그러면서 창조력을 키운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 게임들 이렇게 분석하고 배팅하고 그런 경주하고 나면 십- 뭐야 이 끝나고 나면 결과가 곧바로 나와서 배당으로 나오죠. 자, 이런 게임을 접한 우리들은 뭘로 거듭나야 된다? 모든 애는 게임 인류로 거듭나야 된다. 게임 인류. 게임 인류가 뭐야? 자, 우리 게임 회사는 단순한 게임 회사가 아닙니다. 가상 세계에서 펼쳐지는 모든 산업 분야,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플랫폼 비즈니스를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다 만들어놨다. 우리는 게임이지만 뭐부터 시작했죠? 이축산업부터 시작했습니다. 메이팅 파밍이라고 하는데 이축산업부터 시작을 우리는 했죠. 뭐죠? 경주마 교배부터 시작한 거죠. 교배. 그리고 이제 에, 아이템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 여기에 아이템 이게 뭡니까? 우리의 경제 활동은 이제 아이템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오프라인을 상상해 보세요. 자, 집에 들어오는데 문고리를 갈아 낀다. 그러면 경제 활동이죠. 문을 옛날의 문에서 지금의 문으로 바꾼다. 그러면 그 경제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 오프라인. 온라인은 뭐예요, 온라인? 온라인은 뭐예요? 아이디가 옛날 것은 부실해. 그래서 아이디를 바꿨어. 그럼 뭐예요? 마치 현관문 교체하는 거 똑같아요. 그럼 뭐죠? 경제 활동이에요. 그래서 아이템 바꾸는 것도, 아이디 바꾸는 것도 아이템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게임 인류가 생각하는 그런, 음, 상상력이다. 발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오프라인의 행위는 경제활동으로 이어지잖아요. 먹고 자고 뭐 쓰고 책상 뭐 하면 다 경제활동이죠. 우리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 다 이제는 뭘로 바뀐다? 아이템으로 바뀐다. 그래서 아이템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한다. 그 아이템이 지금은 15개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얘가 5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5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면 그러면 우리 이 바로 게임일 뿐인데 3차 산업 게임일 뿐인데 바로 2차 산업인 이 아이템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수익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게임 속에서 아이템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것을 설명드리고 3차 산업까지 물류 서비스 영역, 금융 영역인데 이것을 다 총괄하는 화폐 제도를 완벽하게 구축해 놨는데 카드를 쓰다 보니까 이 도무지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믿을 수가 없네. 에이, 이제 우리가 만들어버리자. 통큰 경영 또 시작됐죠. 모든 산업 분야의 무한 확장성을 가진 게 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뭘까요? 자, 파생 상품의 유적을 봐야 되는데 모든 기업, 좀 큰 기업도 작은 기업은 아니죠. 큰 기업은 영업이익을 발생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죠? 실질적인 수익은 영업이익이 10억이 발생이 됐어. 그래서 배당을 쭉 나고 나니까 뭐가 떠요? 배당 준다 하니까 뭐가 뜬다? 주식 가치가 뜨죠. 영업이익이 많이 나면 주식이 더 많이 뛰죠. 자, 그것이 바로 파생상품의 유형입니다. 자, 그렇다면 임영웅이가 금상 받았다. 3억 받았나요? 5억 받았지? 기억 못하겠어. 그런데 지금 뭐죠? 그 상 하나 받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파생적인 행사 수익이나 광고 수익을 통해서 500억 이상 재벌이 돼버렸대. 자, 이런 거. 카카오톡 전 국민 무료 문자 나는데 파생 상품에서 전 국민 최대 기업으로 부상했죠. 자, 그렇다면 이 메타베스트 게임이 성공한다면 우리의 파생 상품은 어떤 건가요? 자, 이거 이해해야 돼요. 메타F 그룹, 메타버스, NFT, PT, 코인, AI 전 시장에 우리가 확산되는데 NFT 경주마, NFT 아이템, 메타 FS 토큰 대박이 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게임 인류를 하면 일상의 활동을 메타버스 안에서 게임 속에서 일상의 활동을 아이템화하는 것이 게임 인류의 사고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경제활동의 시작이고 경제활동의 활동이 되고 그것이 생태계의 확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융복합 구조로 완성이 됐을 때 우리의 경제적 가치가 폭발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템화 나오면 반길 줄. 이것도 아이템. 저는 뭐를 생각해 봤냐면 자, 우리가 조금 이따 하다 보면은 음,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했잖아요. 코로나가 우리 한번 퍼지지 않을까 봅니다. 코로나가 퍼진다. 왜? 현실 세계에서 있는 거잖아요. 현실 세계에서 많이 있는 거. 가상 세계에서도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상상력이고 창조력이에요. 그래서 그럼 코로나가 발생하면 뭐가 나와요? 백신 나와죠. 뭐로 나와? 아이템화가 된다. 왜? 돈을 많이 벌어올 거니까 우리 경주마들이 돈을 벌어오면 어디다 써요? 아이템에 쓰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생태계가 커진다. 이렇게 그 개념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 회원들은 그게 바로 게임 인류다. 게임 인류가 가져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요거 일상의 활동을 아이템화하는 것.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파생상품은 이제 대중이 열광, 우리 게임에 대중이 열광한다면 파생상품을 인한 수익은 폭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게임 대중이 열광할까요? 안 할까요? 대중이 열광해서 폭발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하트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트 한번 보내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정책들이 막 있었죠. 어떤 정책도 있었죠? 출산 양육 정책 있었고, 베팅 게임 정책 있었고, 예, 감사합니다. 예. 저와 함께 생각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네요. 예, 하트 좋습니다. 자, 회사는 출산 양육, 베팅 게임, 통화 정책 이런 것을 펼치면서 그동안 계속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 출산 양육 정책은 100만 마리가 탄생하려고. 자, 통화 정책은 지금도 계속된다. 어떻게 계속되느냐? 탄력적 통화 정책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메타에스 토큰, 배당, 지금 계획된 것 중에서 메타 S 홈페이지가 아직 못 나오고 있어요. 왜? 수익이 나서 수익을 그대로 주려면 블록체인 홈페이지가 나오면서 블록체인에 의해서 수익이 1% 나면 1%, 0.5% 나면 0.5%, 3% 나면 3%, 10% 나면 10% 이렇게 줘야 되는데 기대치의 현재는 좀 못 미치죠. 아직 못 미치. 당연히 아직 베팅 그룹들이 모집이 아직 안 됐으니까 당연히 메타에서의 수익은 들라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장님 또 배려의 아이콘 배려가 나왔죠. 요번 달에도 원래 메타이스 수익은 얼마죠? 1% 미만입니다. 아이템 아직 15개 미미하죠. 거래소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도 3%나 메타이스 토큰에 배당을 줍니다. 원래 1월부터는 블록체인을 해가지고 그냥 기준대로 주려고 했는데 회장님의 따뜻한 가슴이 또 이번 달에도 3%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필리핀을 띄우려면 확보된 재원으로 팍팍 써야 되잖아요. 필리핀, 미국, 아르헨티나, 뭐 남미 막 띄우려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뭐죠? 회사는 최소한 현금을 지출들하고 우리에게는 최대 수익을 극대화주는 차원에서 출구 전략을 현재는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배려를 해서 퍼센트를 많이 주고 있다. 만약 퍼센트를 블록체인화 돼가지고 나오는 족족들을 그냥 주면은 출구 전략 쓸 필요 없이 그대로 다 100% 출금 가능하게 만들 겁니다. 실제 수익이 5% 나가지고 5% 줬다. 그냥 남아서 준 거니까 그대로 주면 돼요. 10% 나와서 10% 줬다. 그럼 그대로 다 줄 겁니다. 20% 줬다.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많이 배려해줬기 때문에 출구 전략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일시적인 출구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통화 정책 그런
기발한 통화 정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수합 부분도 이렇습니다. 메타 토큰, 메타캐시 수합은 원래 38대 1인데 지금 우리는 배려해서 20대 1로 혜택을 주고 있죠. 그런데 캐시를 USD로 바꿀 때는 원래 12대 1인데 요거는 20대 1로 바꿔서 예, 벌어서 찾아오는 거니까 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차원 결국 메타 애플을 USD 바꾸는 건 똔똔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회사의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메타 애플은 뭡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많은 건설 과정이 있었고 기획, 시장 조사, 공정 건설을 했고 개선했고 분배 정책과 있었습니다. 탁월한 기획이 있었고 장수의 활동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작이 출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개발, 마주 조직, 경기장 운영, 또 토큰 정책 등 그리고 보안 체제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지만 하나씩 하나씩 다 보완을 하고 이제는 전 세계인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체제로 바꾸고 있다.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모두 오죠. 사기꾼도 오고 도둑도 오고 옵니다. 그래서 전산 체제도 철통 방어로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 한 번 더 아이디도 바꾼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뜨게 되면 우리가 구체적인 방법은 또 실제 전산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아이디 바꾸는 방법이 나오면 그때 하기로 하고 자 이런 체제 과정이 험난할수록 우리의 결과는 위대해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개척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게 최고 게임으로 등극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리고 3년 동안 우리가 만들어 왔는데 그 결과 생태계 1조에 도달했고 경주마 100만 마리, 경기장 30만의 주에 마주연 30만 명 확보, 글로벌은 80여 개의 나라가 현재 대기하고 있는 중인데 더 놀라운 것은 부채 제로를 완성했다. 누구와 더불어 회원과 회사가 함께하는 회사를 만들기 때문에 부채 제로를 만들었고 이제 필리핀부터 레이싱 게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 4월 1일부터 본격화되죠. 대기업 순위 국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수 조건은 기술이냐 사람이냐 돈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기술, 개발팀, 막강 개발팀이 게임을 개발했고 사람, 마주연이 정의화되면서 30만 명의 막강 정의화된 회원이 확보했고 자금력, 돈, 메타에스 우리에게 판매하면서 이제 확실한 자금력을 확보했죠. 뭐죠? 회사의 지분을 모든 회원과 함께 더불어 나눠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확보했습니다. 이제는 배팅 유저만 남았는데 자, 올 1년, 내년 1년까지 하면 아마 전 세계 최고의 유저가 모이지 않을까. 그랬을 때는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세계 최고의 게임을 등극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뺏어가는 메타F 그룹이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완성했다. 이렇게 있다고 보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이 있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마주가 되고 주주가 되고 점주가 되고 그리고 산하 조직을 펼쳐가면 된다. 이렇게 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앞변에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관심은 뭐죠? 우리가 필리핀도 다녀왔는데, 뭐 볼까요? 우리 필리핀 다녀와서 아주 재밌는 여행기를, 아이고, 하고 왔죠? 자, 볼까요? 필리핀 3박 4일 동안 방문을 했고, 이렇게 많은 또, 분들이 80여 명이 가서 게임도 경험하고 환경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필리핀의 놀이 문화도 보고 바다에 수영도 열심히 해보고 왔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아주 장난도 치고 재미있게 이런
일도 있었고, 또 조금 전에 우리가 즐기는 모습도 봤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필리핀 시대가 본격화되죠. 자, 요거 하나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4개의 라이센스를 확보하고, 그래서 지금 로노를 통해서는 각 시마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찍고, 뭐 김해 찍고, 뭐 이렇게 가는 게 시죠. 자, 필리핀의 시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지금 5개 시에서 라이센스를 받은 상태입니다. 각 시마다 찍고 해서 로너 라이센스를 받고 있죠. 니모 라이센스는 니모와 같은 단체가 한 50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모 라이센스와 같은 리모와 같은 단체 50개까지 다 잡겠다고 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파코 라이센스가 났고 이게 25년 2월 4일에 났죠. 약 한 6개월 늦어진 겁니다. 6개월 늦어지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좀 늦어졌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파코 라이센스를 2월 4일에 났기 때문에 본격적인 게임 유저 모집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죠. 피고와 더불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유저 모집에 들어갔다. 그래서 니모에 속해 있는 아리온 플레이 플랫폼에서 메타버스 게임 라이브가 4월 1일, 3월 달로 하는데 그거 조금 늦어서 4월 1일 이후가 될까, 오늘 이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뭐 이렇게 장착되지 않을까. 아주 기술적인 거 지금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답니다. 아마 뭐 빠른 시간 내에 장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필리핀 전역에 우리 게임이 아리온 플레이어 플랫폼에서는 다 시연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니모 전체 시연이 될 거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 본격적인 확장이 시작되고 많은 유저들이 우리 게임을 접하게 되고 알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전략 있죠. 필리핀 시대를 여는 전략 뭡니까? 라이센스의 전국 확장. 그렇죠. 그렇죠. 전국 확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로노 라이센스 각 시마다 낸다. 니모 라이센스와 같은 50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협약 체결해 나간다. 전략 1. 전략 2는 투자자를 위해서 우리 게임장을 만들어 우리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카지노라든가 바카라든가 기존의 필리핀에 유행하는 게임을 우리가 스포츠바를 내면 복합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복합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래서 수익을 최대한 낸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필리핀 가맹점하면 지금 현재 거기에 게임방에서 돌아가는 수익 그대로 창출해내면서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우리 게임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기존 유저를 그대로 흡수하고 이탈도 방지하고 그 바탕위에서 메타버스 게임을 유지한다는 거. 그 전략 2입니다. 필리핀에서 성공하면 그 모델을 갖고 전 세계로 미국 등의 전 세계로 확장해 나가게 되는 거죠. 글로벌 국가로 확장해 나간다. 전략 3죠. 자, 이렇게 3가지 전략으로 1차적으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필리핀 전국을 초토하고 그리고 글로벌 선두에 앞장서 가는데 회장님이 앞장서셨고 우리는 후방에서 필리핀 전국을 초토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스포츠바가 필요해. 스포츠파에 우리는 뭐다? 투자 플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렇다면 투자 플랜에 참여했을 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정도의 수익을 가능한가? 그거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메타패스 2025년은 마케팅 해입니다. 전 마주에는 필리핀 투자 플랜에 전념할 때다. 자, 필리핀 가맹점 투자 플랜 볼까요? 120만 원이 최소 담인데 이제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투자하신 분들한테 투자 보증서라든가 그림 담보 그리고 그림 담보에 대한 진품 감정서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이제 지금 이미 투자하신 분들에게 나갈 겁니다. 그리고 투자하신 분들에게 또 이런 보증서를 써주고 배당은 3월 15일 날 배당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배당 오픈 전에는 5% 수익 배당이 나가는데 이제 오픈되고 나면 전체 매출의 20% 수익 재원을 해서 수익을 주는데 이것이 투자금 대비 몇 프로가 될지는 확정되지 않지만 아마 꽤 될 겁니다. 왜냐?
일반적으로 우리 동네에 가게가 있을 때, 뭐 음식점이라든가, 뭐 빵집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죠. 뭐 테이블 수 몇 개야? 평수 몇 개야 돼? 몇 평이야에 따라서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게임은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대입니다. 왜? 한 사람이 와가지고 10만 원씩 놀고 갔지, 100만 원씩 놀고 갔지, 1000만 원씩 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테이블에서 10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 게임이야. 자, 그래서 그리고 하루 24시간 풀 가동할 수가 있어. 그게 게임이죠. 필리핀 갔더니 낮에는 게임 많지 않대요. 그런데 언제 많으냐? 새벽에 게임 모드이 많대요. 새벽에 돈 들고 와서 게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 게임 모드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날지 몰라요. 자, 그 수익이 생각을 해봤어요. 투자금 대비 만약 1200만 원 투자했을 때 만약에 월 10%의 수익을 우리한테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수익이 많아지면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투자금 모집을 아마도 지금 예상은 뭐 600개를 넘어서 1000개 넘어서 5000개 넘어서 10,000개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까 한 1년 동안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면 1200만 원 투자하면 최소한 60만 원 이상 그리고 10% 난다면 120만 원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 합시다. 재투자할 수 있다는. 재투자하면은 원금이 팍팍팍팍 늘어나서 1년 되니까 10%만 수익 가정해도 3,400만 원. 자, 이때부터 돈으로 찾기 시작한다. 배당을 찾기 시작한다. 그러면 약 7천만 원 정도 수익이 되더라. 이때부터 한 25개월 동안 7천만 원 수익이 나더라는. 그런데 월 10%가 아니라 20%가 됐다. 그러면 재투자를 계속하면 1200만 원 투자했을 때 8,800만 원. 자, 그리고 그때부터 돈을 찾기 시작한다. 약 1억 7천, 13개월 후에는 1억 7천을 찾게 된다. 그리고 30% 수익. 요번에 가보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닭싸움 경기장이 들어왔죠. 그 옆에다 우리 걸 세우고, 이제 막 홍보하고 있어요. 닭싸움 경기장에서. 우리 거 막 홍보하고, 게이머들이 보고 있어요. 보니까 닭싸움 경기장, 보통 아무리 못 모여도 1000명은 모여. 그들이 우리 걸 알기 시작해. 그리고 바로 옆에다가 게임방 차렸어. 그러면 그들 중에 10%만 와서 100명만 치고 가도 그런 매장이 뭐 100개가 생겼다. 대박 납니다. 그러면 100명이 들어와서 치고 나면 그냥 30% 수익 쑥 가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이건 기대이기도 하고 예상이기도 하고 희망이기도 합니다. 자, 월 30% 수익 희망하시는 분 하트 한번 날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염원을 담아서 우리 가맹점 월 3%, 30% 난다 확신하면 날 수 있습니다. 자, 기대와 희망을 가서 하트가 막 올라오고 있네요. 자, 그랬을 때 자, 이것을 계속 재투자하면 그럼 얼마가 돼? 1억 9천이 되네요. 1년 동안. 1200만 원이. 30% 수익이 난다면 재투자도 해가지고 그랬을 때 1억 9천 이때부터 뽑기 시작해. 그럼 얼마가 나와? 무려 8개월 만에 4억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번에 가보니까 가능하겠네? 월 30%? 예, 대박 날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열심히 투자 프로에 참여해서 1차 프레는 에서 우리가 뭘 많이 확보했죠? 원금 회수하고 보너스 확보하고 뭘 많이 확보했던 메타 애프 토큰 많이 확보했습니다. 1차 프레는 뭐였죠? 베트남 또는 메타캐시 등의 투자 프레임이 진행됐어요. 베트남 가맹점 이제는 다 설립이 돼가지고 지금 흑자 전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2차 프레임 뭐였어요? 메타S 토큰 판매했죠? 예, 열심히 소개하신 분 많이 보너스 많이 받았죠. 그리고 메타에스 확보하신 분들 회사의 배려에 따라서 수익이 안 남에도 불구하고 7%씩 팍팍 주다 5%씩 지금은 이제 3%로 들긴 했지만 그러나 메타에스 확보했던 분들 지금 원금 보통 초기 했던 분 50% 이상 이미 수익을 확보했죠. 그리고 메타에스 이제 거래소 여기저기 올라간다면 가격 뛰는 건 시간 문제죠. 자, 이번에 세 번째 투자 플랜 갑니다. 가맹주죠. 자, 세 번째 투자 플랜은 뭡니까? 현찰입니다. 수익 나면 현찰 주는 겁니다. 난 만큼 주는 거니까 회사는 마이너스 천이 없어요. 출구 전략 안 세워도 돼요.
자, 수익 난 만큼 메타에서는 평생 받는 거니까 뭐 주기 전략 써도 평생 받는다 이런 자부심을 가면 돼요. 그런데 가맹점은 뭡니까? 단기의 수익 아마도 회사가 아주 초단기로도 250%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때다. 그래서 가맹점 투자 플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어, 집중해서 여기 초단기에 우리가 수익 250% 수익 아니 넘어서 250%가 아니라 1200 논돈이 4억 나오는 그런 투자 플랜 한번 진행해 보자. 그래서 올 연말 투자 플랜을 진행했던 많은 분들이 또 한 번 샴페인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서 메타페스티에서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랐습니다. 여기서 오늘 중강의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